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에너지 되게 익숙한 말이죠? 이 에너지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어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게 활동 이런 뜻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래한 단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참고로 여기서 일은 그 일상생활의 일이 아니에요. 네, 과학에서의 일이에요. 알겠죠? 중학교 때 아마 간단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보통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대문자 J로 쓰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뉴턴이랑 미터를 곱한 것도 같은 단위예요. 혹시 이게 왜 이 곱한 거가 같은지 알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에요. 뭐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칼로리. 우리 음식이나 뭐 먹는 것들 주로 칼로리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칼로리예요. 킬로가 1000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킬로칼로리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누가 친구가 야 이거 몇 칼로리야? 했는데 뭐 이거 400칼로리 하면 아니 이거 400킬로칼로리야. 400칼로리면 밥 한 톨 될래나요? 아무튼 네. 한번 그렇게 말해 보세요. 그럼 친구에게 네, 절교를 당하겠죠? 다음은 네, 여러 가지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포텐셜 에너지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사실 배웠어요.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라 부르지 않았고 위치 에너지라 불렀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였어요. 근데 왜 다르게 부르죠? 뭔가 중간에 단어가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주로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에 대한 것만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거 말고도 다른 포텐셜 에너지도 다뤄요. 물론 1학년 때는 잘 안 하지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한다거나 하면은 네, 포텐셜 에너지 좀 다양한 것들을 배우니까 이제 단어를 미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위치가 변하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대표적으로 높은 데 있던 물체가 낮은 데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 운동 에너지죠? 네.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빠를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두 개 합친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잘 알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에너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 비밀들을 배우려면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비밀들을 알려면 사실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은 빛 에너지죠. 그저 빛이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너무 쉽죠? 별거 아니죠. 빛나는 물체면 당연히 빛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전기 에너지예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예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매 순간 거의 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전하의 이동 때문인데, 전하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그 사극에 나오는 전하 말고요. 네. 전하도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전류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화학 에너지예요. 네. 화학 에너지가 뭐냐? 여기서부터 약간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그쵸? 화학 에너지는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되게 다양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화학 에너지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화학 결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사실 지금 말한 거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화학 결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화학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뭐 화석 연료 이런 것도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뭐 포도당이라든가 전부 다 화학 에너지죠. 네. 이것들은 예제를 살펴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거는 열 에너지예요. 뭐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예요. 사실 열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있죠? 걔네들이 움직여서 생기는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뜨거울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예요. 파동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뭐 정확히 설명은 혹시 못하더라도 파동이라는 단어는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동을 하는 건데 이 진동하는 거를 매질이라고 해요. 파동이 전달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네, 참고로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도 있어요. 딱 하나. 네, 뭔지는 알려줄까요, 말까요? 네, 나중에 알려줄게요. 진동하는 매질이 이제 진동을 하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를 갖겠죠. 네,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진동하면 계속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거는 핵 에너지예요. 뭐 이름만 봐도 감이 오죠. 그래서 핵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주에 탄생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핵 분열이랑 핵 융합이 있죠. 다음은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볼게요. 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들 중에 일부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예를 우선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네, 교과서랑 똑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네, 그냥 참고 삼아 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예들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예를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뭔가 움직이고 이런 걸 떠올리면 돼요. 근데 움직여서 열이 발생한다.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마찰이 있겠죠. 여러분들 손바닥을 막 비벼보세요. 손바닥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손바닥 사이에서 네, 뜨거운 게 느껴지겠죠.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네, 마찰이 하나의 예겠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예를 볼게요. 화학 에너지 예가 뭐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뭐 화석 연료도 있고 연료 때우면 열 에너지 발생하죠? 네, 그런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호흡할 때 열이 발생하는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연소라고 하죠. 연소. 알고 있나요? 네, 다음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는 콘센트에 선을 연결해야 이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그런 제품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열이 발생하는 거, 사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은 열이 발생하죠. 네,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다 해당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열이 주 목적인 걸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전열기라고 하죠. 네, 그거가 해당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전자제품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네.
그 다음은 반대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화력 발전이라고 하죠. 네, 발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뭔가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 엄청 많죠? 뭐 전기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에 뭐 로봇 청소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것도 해당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선풍기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죠. 선풍기 콘센트 연결하고 전원을 키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죠. 그것도 운동 에너지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전동기라고 하면 될 거예요. 전동기가 바로 모터예요, 모터. 선풍기도 그 날개 중앙에 모터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로봇 청소기도 움직이려면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 바퀴에 모터가 있을 거예요.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뭔가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혹시 그 자전거 같은 거 이제 페달을 밟을 때 막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 아나요? 그런 것도 전기가 잠깐 동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내가 발로 이 페달을 밟으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발전기죠. 발전기. 그 물레방아 같은 걸로도 발전을 할 수 있죠. 알고 있나요? 그 다음은 화학 에너지 쪽으로 가볼게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거. 이거는 떠올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화학 에너지로 빛을? 어떻게.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반딧불이 알아요? 반딧불이? 곤충인데 그 빛나는 거 알죠? 이거 개똥벌레라고 하기도 해요. 노래에도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글자인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햇빛 되게 강한 날에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광합성 한다 그러죠? 사실 사람은 광합성을 할 수 없죠. 네. 그냥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을 쬐다는 거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광합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반딧불이에서 그 원리를 설명 안 했는데 반딧불이 몸에 루시퍼레이즈란 그 효소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거기 있는 물질이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네. 이거는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화학 에너지는 뭐 보통 아까 말했듯이 몸에 있는 뭐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석 연료 이런 건데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전지겠죠? 네. 우리 배터리잖아요, 전지가. 그쵸? 네, 전지의 그 속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화학 물질들로 차 있어요. 네, 걔네들이 전원이 연결되면 반응을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게요. 이건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전기 꽂았더니 빛이 나는 거 엄청 많죠? 우리 집에 있는 뭐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거리에 있는 가로등 다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전등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말을 한 거죠. 이 반대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빛을 받아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보통? 네, 태양광 발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태양 전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양열 발전이 있고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이거는 태양광 발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5개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기서 아직 화살표가 차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한 에너지 중에 파동 에너지나 핵 에너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들로 바뀌거나 다른 에너지가 그것들로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교과서에는 휴대폰이 나와 있는데 휴대폰이 작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에너지의 전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알겠죠? 네, 이제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그 프린트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다운 받아서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빈칸이죠.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다 했던 거죠. 너무 쉽죠. 이게 바로 에너지죠. 그쵸? 단위는 여기 옆에 친절하게 써 있죠. 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볼 건데 이게 우리가 했던 순서랑 좀 달라요. 첫 번째 거 보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과 같이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당연히 빛 에너지겠죠. 그 혹시 느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에너지가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건 붙여 쓰는 거예요. 빛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거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띄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친절하게 또 위치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알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네, 너무 쉽죠. 예를 들면 뭐 댐에 고인 물이라고 돼 있네요. 그게 떨어져야지 다른 걸로 바뀌겠죠? 그 다음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굴러가는 볼링공, 날아가는 총알 등.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많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친 거를 뭐라 그러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랑 에너지라는 글자 안 쓰고 싶네요. 이렇게만 쓸게요. 네, 됐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거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뭐 뭘까요? 이거나 이거 등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환되기 쉬움. 전류죠, 전류. 네. 그래서 빛 에너지나 아니면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이거는 전기 에너지겠죠? 그 다음 5번 화학 결합에 의해 딱 나왔죠? 화학 에너지죠? 물질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 또는 흡수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음식물 등에 있죠. 됐죠? 6번 볼게요. 물체의 이거와 이거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온도와 상태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열 에너지고요. 네, 열 에너지가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죠. 우리 대표적으로 물을 생각하면 물이 열 에너지를 얻으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되죠? 상태가 열 에너지를 계속 얻다 보면은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 반대로 열 에너지를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고 상태는 어떻게 되죠? 네, 고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7번 파동이 가진 에너지. 당연히 파동 에너지겠죠. 그쵸? 예를 들면 지진 있고 파도 있고 뭐 소리,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겠죠? 그 다음 8번 볼게요. 원자핵의 분열과 융합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이게 바로 핵 에너지죠? 이건 붙였어야 돼요. 핵 에너지. 됐죠?
열 에너지도 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를 보면은 핵 분열이랑 핵 융합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보면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전환. 어떤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이걸 봤었는데, 거기에서 없었던 것도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엔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먼저 제일 왼쪽 상단부터 볼게요. 여기로 모여드는 게 많은데 근육 운동이 있어요. 근육 운동을 했더니 뭐가 뭘로 바뀌는 걸까요? 근육 운동은 우리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몸에 있는 포도당을 쓰겠죠? 그쵸?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쓰겠죠? 화학 에너지를 써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오른쪽에 있는 걸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 때문에 뭐가 되죠?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열 에너지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우리 이거는 앞에 내용 공부할 때 없었던 거죠? 열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일로 바뀌어요. 되게 중요한 발견이었죠? 인류사에서. 그쵸?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전열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전기 에너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뭘로부터 만들어지죠? 빛 에너지였죠? 그쵸? 그 다음에 햇빛이 뭐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죠? 햇빛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핵 에너지겠죠. 됐어요? 네. 다음 볼게요. 여기 빈칸을 채울 건데 자연 현상에서의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 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 합성이라는 화학 에너지겠죠? 로 전환하는 거고 반대뿔이 우리 했었죠? 반대죠?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화산 폭발은 뭘까요? 우리 안 했던 건데.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에 엄청 뜨겁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용암, 화산재, 가스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번개. 구름의 전기 에너지. 구름이랑 그 지면 사이에 엄청 큰 전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류가 흐르고 빛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태풍 볼게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닷물을 증발시키죠. 바닷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렇죠? 수증기가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대기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태풍이죠. 그게 운동 에너지인 거죠. 네, 다음 지진 볼게요. 지진도 화산 폭발과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 생기는 거죠. 지진파의 이거는 파동 에너지죠. 이 파동 에너지 때문에 뭔가가 막 움직이는 거죠. 흔들리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죠. 그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볼게요. 충전은 우리 충전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전기가 있어야죠. 그죠? 선을 연결하거나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되는 거죠. 배터리의 그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충전된 용량이. 그쵸? 그게 화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음악 재생은 당연히 휴대전화에 있던 배터리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야겠죠. 사실 이 앞에 화학 에너지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생략이 된 거고요. 그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르죠? 그게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화학 에너지가. 그 다음에 휴대전화의 화면과 손전등 기능. 화면이라는 건 빛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손전등 우리 카메라 어두운 거 찍을 때 많이 쓰죠. 그거는 다 빛 에너지죠. 그래서 전류가 마찬가지로 흘러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롤러코스터 알죠? 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음식물 섭취 볼게요. 이거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물 섭취해서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쓰려고 먹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전열기 볼게요. 이거는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우리 뭔가를 불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는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있죠. 물론 열도 발생해요. 거기서. 그쵸? 주된 거는 빛 에너지겠죠? 그 다음 발전기는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뒤에부터 할게요. 전기 에너지겠죠? 근데 뭘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거죠? 뭔가를 돌리고 그래서 만드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죠. 그쵸? 그 다음 자동차에 우리 뭐가 있죠? 기름이 있죠, 기름. 물론 전기차도 있죠. 네. 이거 중요하겠네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바로 화학 에너지고요. 전기차는 전기라는 말이 없으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도 얻죠. 네, 자동차 앞에 그 본네트라 그러죠. 거기가 따뜻해지죠. 자동차 움직이면. 네. 이 다음은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 알겠죠?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효율 관련된 건데 다음 강의에서 시작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한 거는 간단하게 복습하세요.